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부터 오늘 아침 모든 신문 매체 다 일면 가장 머릿 기사로 올라 있는 게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거절했다. 이런 기사가 요지입니다. 자, 우선 요지를 보면 어제 오전에 한동훈 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그 다음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회동을 했는데, 이 회동을 이제 언론의 관측으로는 결국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공방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해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나선 부분에 관한 수습책,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서울 마포울에 이제 사실상 전략공천 하듯이 손을 들어준 부분, 이게 이제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렸다. 이런 부분에 관한 난기류를 수습하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언론에서 해석을 했는데, 근데 바로 오후에 채널A에서 여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오히려 키웠다는 거죠.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그러면서 사퇴설과 관련해서는 여권 주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보도 내용, 채널A의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다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주류가 자기한테 사퇴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한 거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다. 이런 거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시인한 셈이 됐고, 그리고 본인은 그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할 일을 하겠다는 거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니까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른바 논란이 되는 기대와 신뢰, 철회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엊그제 또 다른 매체에 한동훈 위원장이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에 관한 어떤 원칙 같은 걸 무너뜨렸다.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의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는 윤 대통령의 그 시스템 공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이어서 당내에서 대표적 친윤계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비례대표 의원이죠. 국회의원 단체 채팅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지지 철회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해가면서 자, 김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해서는 안 된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도 20일에 김 여사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당한 파렴치한 범죄의 피해자다.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느냐?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드러난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댓글이나 댓글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자기 추측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언론 취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진짜 갈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짜고 치는 거냐. 진짜 갈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금요일에는 용산과 갈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용산에서 느닷없이 일요일에 이제 사퇴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진짜 갈등이냐 아니냐.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6.29 선언처럼 짜고 치는 거냐. 짜고 치는 거? 그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어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를 시킨 거죠. 오히려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것이 저는 진상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와 유사한 것이냐. 이 논란이 이제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 이거 확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권 내에서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이런저런 이제 그 어떤 공방 충돌 국면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랬을 경우 저게 과연 짜고 치는 거냐 아니면 진짜냐,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자들 그거 확인 못 합니다. 저희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 만약에 짜고 친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속일 것이기 때문에, 아니 말이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고깝게 하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 아 저거 아니야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6.29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나중에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번 총선까지는 이게 짜고 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갈등인지 부분에 관해서 알 수가 없다. 아마 그게 제일 정확한 분석일 걸로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 뭔지 아마 한 상당한 정도가 지나면 혹시 나올 수 있을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얼핏 보기에 너무 좀 어설픕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명품백 사과 요구를 한 거는 어찌 보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용산에서 이리저리 문제를 삼는다?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자 이게 몰카 공작이 맞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몰카 공작 맞죠? 이 시계줄에 몰래카메라 달아가지고 선물도 뭐 서울의 소리인가요? 거기서 사준 거 가지고 가서 완전히 함정에 빠뜨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함정에 빠뜨렸는데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이 김건희 여사지. 김건희 여사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나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국민들 눈높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부인이 자기가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 명품백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걸 덥석덥석 받아도 되나? 이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국민들은. 설명을 해야죠. 그게 법률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의 부인이 자기 뭐 재미 목사니 뭐 이렇게 해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명품백을 가져와서 선물을 하면 그거를 왜 거절을 안 하고 받았느냐, 이게 알고 싶은 거고, 받은 뒤에 그 선물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 몰카 공작 맞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짜고 쳤건, 저는 짜고 쳤는지 아니면 진짜 갈등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냥 저 개인적인 관측은 약간은 좀 어설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교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데 좀 무게중심을 두고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 그러나 이 부분은 적어도 몇 달간은 아마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을 거다. 그걸 분명하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언론은 말과 행동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과 행동이라는 거는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은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공방을 주고받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결국은 6.29처럼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상당한 정도의 충돌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맨 뒷부분 같은 데 가서 그러나 뭐 양측이 교감하에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마 그 정도로 언론도 정리를 할 겁니다. 탈리 방법이 없죠. 6.29 때는 완벽하게 어찌 보면 속았죠. 그래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그 6.29 선언을 한 것으로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당시 청와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자기들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짜고 치는 거라도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의 완벽한 작품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당분간 규명이 안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 정치적 효과를 짜고 쳤다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고, 짜고 치지 않고 진짜 갈등이라면 여권의 분열을 초래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 효과는 뭘까?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에 상당한 정도의 유리한 총선 환경을 만들어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걸 짜고치기로 몰고 갈 겁니다. 그래야 이 현안을, 이 이슈를 희석시킬 수 있는 거죠. 정치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몰고 갈 겁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들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보다 모를 텐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나 이 효과는 적어도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1년 11개월에 대한 심판, 평가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물타기 하는 건 가능해진다.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래, 한동훈이라면 뭔가 가능할 것 같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는 이 기준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중도층의 일부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고 국민의힘을 찍고, 자, 그러면 아예 이참에 한동훈으로 국민의힘 권력, 지금의 여권 권력을 이동시키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그 총선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 되면 조금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동일시되는 이런 프레임이 조금 무너진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아마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야당은 오늘부터 보나마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마 적어도 총선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건 함께 지키면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여권 관계자한테 들었다. 여권 관계자도 다양합니다. 한동훈 쪽에서 듣느냐, 용산 쪽에서 듣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하여튼 이 판단은 근본적으로는 유보하지만 어쨌든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